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여성이 30년을 참고 참았던 삶에서 마침내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로또 1등, 당첨금 48억 원. 하지만 이 여성은요,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리고 3년 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요, 그제야 그녀는 준비해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경남 창원에 사는 김순희 씨, 65세입니다. 평범한 주부였죠.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벌이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희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과장 출신이었어요.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집에만 있죠. 겉으로 보면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30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있었어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순희 씨가 35살이던 해였어요.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죠.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승진도 빠르게 했고요. 술자리도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죠. 순희 씨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도 있었고요. 전화도 자주 피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순희 씨가 남편의 옷을 벗겨 빨래하려고 하는데요.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불과 사흘 전이었죠. 객실 요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날 밤 순희 씨는 남편의 잠꼬대를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여자 이름 미영 씨에게 항상 고마워, 사랑해 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을.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였죠. 여보, 순희 씨가 호텔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회사 일로 출장 갔다 온 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네가 집안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내가 밖에서 피곤하게 일하겠어? 순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수첩에 적힌 여자 이름은 뭐예요? 미영 씨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회사 후배야, 후배.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질투가 많아서 그렇지.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네가 돈도 없는데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 건데? 순희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당시 순희 씨는 전업주부였고요. 통장에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당시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불쌍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순희 씨는요, 참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순희 씨의 긴 인내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외도는 계속됐지만 순희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오만해졌죠.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불평했어요. 밥이 왜 이래? 맛이 없잖아.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순희 씨는 그저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성인이 됐고요. 각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큰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작은아이는 부산에서 대학원을 다녔죠. 이제 집엔 순희 씨와 남편 둘만 남았어요.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55살이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살기엔 막막했죠.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요. 대부분 남편 명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순희 씨 명의로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순희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작은 반찬 가게를 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벌이는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순희 씨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남편은 순희 씨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이 먹고 시장 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정작 생활비는 거의 안 줬죠. 내가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해야지. 그걸 왜 다 써? 네가 벌어서 네가 쓰면 되잖아. 그러면서도 밥상은 매일 차려달라고 했어요. 집안일도 당연히 순희 씨 몫이었죠. 순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요. 저녁 6시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어느 날 순희 씨가 피곤해서 저녁을 늦게 차렸어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일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어떡해? 일을 그만두든지 집안일을 제대로 하든지 해. 순희 씨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그리고 3년 전 2022년 4월 15일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을 마친 순희 씨는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복권 가게가 있었죠. 순희 씨는 평소엔 복권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냥 한 장만 사볼까? 순희 씨는 자동으로 로또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었죠. 복권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토요일 저녁 8시 35분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TV에서 로또 당첨 번호 추첨 방송을 봤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봤죠. 하지만 번호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요. 순희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맞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완벽하게 맞았어요. 순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복권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죠.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은요, 48억 3천만 원이었어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뛰어오르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순희 씨는 조용히 복권을 접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순간,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무시와 폭언, 경제적 통제. 순희 씨는 결심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자.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며칠 뒤 순희 씨는 농협에 갔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말했어요. 복권 당첨센터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KTX를 타고 올라갔죠. 당첨금 수령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과 복권만 있으면 됐죠. 세금을 제외하고요. 순희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3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은 순희 씨 명의 통장에 입금됐어요. 순희 씨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큰돈이었어요. 이제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순희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고요. 저녁에 돌아와 남편 저녁을 차렸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첨금을 받은 다음 주였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로또에 당첨됐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 돈을 남편이 나눠 가질 수 있나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 나눕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금은 특별한 경우죠. 당첨 시점이 별거 중이었거나 개인 재산으로 입증되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특히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외도 증거가 있어요. 호텔 영수증이랑 수첩도 보관하고 있고요. 폭언도 자주 들었는데 그건 증거가 없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녹음하세요. 그리고 진료 기록도 남기시고요. 최대한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순희 씨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폭언을 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시장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오니까 집안일을 못하지. 이런 말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또 순희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요. 매일 무시당하고 폭언을 들으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의사는 우울증 진단서를 써줬어요. 이것도 증거가 됐죠. 그리고 순희 씨는 30년 전 외도 증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수첩, 그때 찍어뒀던 사진들까지요. 모든 걸 스캔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사본을 맡겨뒀죠. 순희 씨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순희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생활도 전혀 바꾸지 않았죠.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고요. 저녁엔 남편 밥을 차렸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았어요. 외식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평소처럼 순희 씨를 무시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순희 씨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네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3년 동안 순희 씨는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혼 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남편이 은행에 갈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여보, 나 은행 좀 같이 가자. 대출 상담받아야 해. 순희 씨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데요. 순희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그 사이 남편이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람 명의 통장도 같이 볼 수 있나요? 부부 공동 재산 확인 좀 하려고요. 직원은 순희 씨의 통장을 조회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죠.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액 33억 8,247만 원. 남편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도 당황했죠.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 없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순희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고 순희 씨는 직감했습니다. 들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통장에 33억이 넘는 돈이 어디서 났어?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순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년 전에 로또에 당첨됐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로또? 3년 전?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부부잖아. 부부끼리 이런 걸 숨기는 게 어디 있어?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순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더욱 흥분했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부부 재산이야. 부부 재산. 법적으로 나도 절반은 받을 수 있어. 며칠 뒤,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다정해졌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 사실 나도 반성하고 있었어. 남편이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여행도 가자. 노후를 편하게 보내자고. 순희 씨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 부부잖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거지. 하지만 순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건 오직 돈뿐이라는 걸요. 며칠 뒤, 남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 말이야, 반은 내 거야. 내가 젊을 때 벌어온 돈으로 네가 밥 먹고 산 거잖아. 그 덕분에 네가 복권을 살 수 있었던 거고. 남편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부부 재산 분할이 가능해.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최소 절반은 내 거래. 순희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변호사와 함께 순희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순희 씨.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당첨금의 50%, 즉, 약 16억 9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남편이 팔짱을 끼고 말했죠. 당연한 거야. 우린 부부니까. 순희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끝나셨어요? 남편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순희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순희 씨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이혼? 순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혼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증거들 좀 보세요. 순희 씨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는 30년 전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1995년 5월 3일, 당신이 미영 씨와 호텔에 간 영수증이에요. 두 번째는 수첩 사본이었죠. 당신이 직접 쓴 메모예요. 사랑한다고 적혀 있네요.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핸드폰으로 재생했어요.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네 번째는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서예요. 원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라고 적혀 있네요. 순희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 의견서예요. 로또 당첨금은 제 개인 재산으로 당신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대요. 오히려 외도와 폭언으로 인한 위자료를 저에게 내야 한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이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로또 당첨도 부인 단독 명의로 구입부터 수령까지 모두 본인이 했고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6개월 뒤 2025년 9월, 순희 씨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위자료 5천만 원을 순희 씨에게 지급해야 했죠. 순희 씨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창원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햇살 좋은 곳이었어요. 20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죠. 혼자 살기엔 딱 좋았습니다. 순희 씨는 시장 일도 그만뒀어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순희 씨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제주도였어요. 바다를 보며 하루 종일 걸었죠. 두 번째는 부산이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세 번째는 유럽이었죠. 파리, 런던, 로마를 돌아다녔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속 순희 씨의 얼굴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순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순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작 이혼할 걸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희들 때문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알았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더라고.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순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럴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요, 복권이 준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참고, 버티고, 견뎌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30년을 참았으니, 이제 30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희 씨는 지금도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최근엔 유튜브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니어 여행 브이로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끝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65살도, 70살도, 75살도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